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괜찮은 문장편의 O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요. 문장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강좌입니다. 여기서 문장을 읽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냐? 영어라는 말이 우리말과 어순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쓰는 규칙이 굉장히 다른 언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단어들로만 쭉 문장을 배치를 해놓더라도 가끔 가다 보면 해석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한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석이 꼬여버립니다. 심지어는 한 문장에 쓰여있는 단어들이 다 알더라도 문장이 길어지면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거를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만든 강좌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강좌가 이 강좌라는 거죠. 됐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문장에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해석이라는 걸 해내기 위한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 자, 첫 번째 이제 구성을 강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 스튜디오 버전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도록 40분 내외의 강좌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좀 긴 강은 한 70분짜리도 솔직히 얘기하면 있습니다. 70분 조금 안 되는 강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40분 내외로 20강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강수가 좀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강수가 좀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이따 교재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장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 위주였어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수능의 시험 범위로 삼고 있긴 하나 교과서 문장과 실제 수능, 즉 고3들이 보는 시험의 문장의 난이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하냐를 고민을 좀 하다가 고1, 2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는 문장과 고3 모의고사들 중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있던 그렇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진 않은 그렇다고 또 쉽진 않은 그런 문장들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강좌 수가 좀 늘었습니다. 플러스 중간중간에 강좌 내에서 복습도 해줘요. 제가 이제 매번 괜찮은 문장편을 이렇게 복습을 하라고 매 강의 끝날 때마다 가이드를 드리는데 참 웃긴 건 이 강좌가 기초 강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학생들이 정작 복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복습이 제일 많이 필요하신 분들인데도. 당연하죠. 그만큼 영어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안 나오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 복습을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복습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복습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든 문장들을 제가 앞에서 배웠던 걸 한 번에 묶어서 다시 해드립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강좌가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본교재가 있습니다. 본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복습북이 있습니다. 자, 복습북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줄글로 쭉 풀려서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지금 당장 이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아니 도대체 이게 복습북이 왜 필요하냐, 필기 다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0강을 한 번에 몰아서 들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만 하실 것도 아니고요. 계획을 참 거창하게 세우시는 분들 많아요. 하루에 2강씩 들으면 10일만 하면 되겠네. 됩니까 그게? 복습도 하셔야 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20강짜리 강좌를 완강하려고 하면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걸려요. 적어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방학 때 마음먹고 영어만 한다고 하더라도 복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지금 들을 때 이해 갔던 게 나중에 누적돼서 복습할 때 왜 누적 복습이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어차피 여기 있는 문장 패턴들이 다 수능에 나오는 문장 패턴들이라니까. 1강에서 배웠던 게 20강에서 또 다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누적 복습을 못 하시면
나중에 강의 따라오는데도 힘들고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수업을 다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다 집어넣어놓은 복습북을 같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같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워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본교재와 복습북은요, 본교재와 복습북은 당연히 이제 수업을 들으시려면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고요. 됐죠?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마세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인간 교재비를 가지고 학생들이 막 뭐 교재비가 비싸다 말다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비싸다면 비싸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새 뭐 치킨 하나 가격도 잘 안 되잖아요. 치킨 하나 가격 정도인데. 물론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너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돈에 그 정도를 아끼시면 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요 교재는 사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됐죠? 교재 사서 수업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싼 값을 할 만큼 많은 정성을 쏟은 교재예요. 복습북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워크북은 선택 교재입니다. 워크북은 선택 교재예요. 얘는요, 어떤 거냐면 본 교재와 동일한 구성인데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은 문장으로 시험 출제되진 않잖아요. 단어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워크북입니다. 됐죠? 요렇게 이제 강좌와 교재가 구성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장은 교재 내 문장은 고등학교 교과서, 여기서 고등학교 교과서라고 얘기하면 정부에서 인증한 모든 교과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플러스 고1, 2, 모의고사 내에 있는 난이도가 높은 문장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법을 익힐 거예요. 네, 이 구조와 해석을 본격적으로 이제 1강부터 들어가기 전에 제가 OT에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좀 말을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수업 때 문법 용어를 많이 쓰는 강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주어가 어떻고 명사가 어떻고. 그래서 저랑 같이 그 문법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저랑 뭐 이후에 이제 1강으로 괜찮은 문장편 수업을 전체를 다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요. OT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지식을 좀 알아가시면 어디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예요. 품사라는 게 있고요. 영어에는 문장 성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을 저희 같이 OT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볼 요 문장을요, 우리가 숱하게 많이 보게 될 문장이에요. 됐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와, 제인이 마침내 made, 그 사람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만들었어. To everyone's surprise, 모든 사람이 놀랍도록 말이야.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에 영어의 8개의 품사와 영어의 필수적인 5개의 문장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될 문장 성분이 뭐냐면, 자, 제가 표시해 볼게요. Jane, him, teacher, everyone, 죄송합니다. surprise, 요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대명사까지 합쳐서 명사라고 하죠. 명사 혹은 대명사라고 해요. 어머나, 명사나 대명사라는 게 그래서 뭐다? 이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인이라는 정말 사람의 이름, teacher이라는 어떤 직업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surprise, 놀라움 같은 어떤 감정의 이름도 포함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사에서 조금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 2가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에서. one이라는 말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that도 당연히 대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one 보이죠? everyone, 모든 사람. 즉, 그래서 뭐냐면 one이라는 건 앞에 나온 어떤 대상을 받아서 뭐 어떤 한 사람,
혹은 그 사람, 그것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 문장에서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 사람은 can find happiness in the job. 직업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직업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one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말요. 대명사입니다.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e size of China. 중국의 규모는 larger than that of Korea. 한국의 그것보다 크다. PD님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중국의 사이즈는 한국의 그것보다 더 크다. 한국의 뭐보다 더 큰 걸까요? 그렇죠. 사이즈죠. 사이즈.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할 때 that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 대신하는 거 대명사로 쓸 수 있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도 대명사로 쓸 수도 있는데 원에 그냥 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구나. 알아두시죠. 됐죠?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품사를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품사가 make, 뭐뭐 하다, 뭐라고 하죠? 동사라고 하죠. 자, 영어에서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동작이 뭐야? 동사.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을 동사라고 하죠.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을. 됐죠? 자, 이것도 이제 별거 없는데 영어 동사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동사 두 개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뭐냐면 첫 번째 get이라는 동사예요. 이게 진짜 문장만 보면 지문 보면 거의 한 번씩은 나오는데 두 번째 take라는 동사예요. 적어도 한두 번씩은 꼭 보게 되는 문장인데 한 지문에 나오면 처리를 못해요. 뜻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get은 뭐냐면 네, 알고 계시죠?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다시 움직임의 뜻도 있어요. 다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움직임의 의미가 있다고요. 자, 한번 해볼까? She got under the table 해볼게요. 이 문장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얻었다. 어우, 큰일 납니다. 뭐예요?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움직였다. 즉 테이블 아래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너네가 알고 있는 많은 수거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get up, 일어나다. 왠지 알겠어? get, 누워있는 상태에서 up, 일어나는 상태로 움직이다, 일어나다. get on, 탑승하다. 들어봤죠? 자, 자동차의 위쪽으로 움직이다, 탑승하다. 됐나요? get on. get over, 극복하다. 알겠어? 장애물 따위를 get over, 넘어서는 상태로 움직이다, 극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get은 움직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랑 얘랑 구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she got under the table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 cat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써버리면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움직이도록 시키고 만든 겁니다. 결론, get은 직접 움직이거나 움직이도록 만들다는 뜻이구나. 괜찮아요? 그녀가 고양이가 테이블 밑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즉 고양이를 테이블 밑으로 쫓아냈어요. 의역하면. 됐나요? 똑같아. 광고가 사람들이 take action 하면 이제 조치를 취하다 행동을 하다죠. 행동을 하는 움직임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됐죠? 즉 광고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을 취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get. 움직이다 또는 움직이도록 만들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take입니다. take는요, 가지다, 뭐, 취하다 이런 의미인데 필요로 하다는 뜻이 있어요. 필요로다. 근데 take의 기본 의미 뭐예요? 가지다, 취하다, 필요로 하다. 외워두시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수업은 품사를 배우는 거예요. 동사라는 걸 배우는데 동사라는 건 동작을 나타내는 거라며. 근데 영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get과 take라는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외워놓자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느냐. 한 지문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해석을 못 하시니까. 영어 좀 짜증나는 게요. 한 50개 정도의 동사가요. 800개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이제 진짜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제 쭉 몇 년 동안 학생들 가르쳐보는 게 제일 힘들어하는 동사 두 개가 get과 take더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가볼게요. You should take in. 당신 안으로 취해야 돼요. Lots of sweet. 많은 단 것들을 안으로 취해야 돼요. 즉 많은 단 것들을 섭취해야 돼요. 네 몸 안으로 취해야 되는 거니까 섭취하다. 됐죠? It took much energy.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To do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는 것은요. 됐죠? 필요로 하다, 취하다. 됐니? 동사까지 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형용사죠. 위대한 선생님. 됐죠? 위대한 선생님. 아, 어떤 형용사라는 품사를 한번 보죠. 형용사라는 품사도 있구나. 됐나요? 주로 해석이 뭐뭐한이라고 니은으로 끝납니다.
아니면 뭐뭐의라고 끝나요. 됐죠? 뭐 형용사는 특별히 이제 지금 당장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finally 이렇게 ly가 붙는 부사의 표현도 있어요. 부사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부사라는 표현은요. 주로 100%는 아니지만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줄이 안 맞네요. 됐죠? 뭐 ly가 붙든 안 붙든 여기서 보면 finally 마침내 최종적으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부사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o everyone's surprise라고 있는데 여기 to를 우리가 보통은 이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근데 이 전치사라는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혼자 안 쓰여요. 봐봐. 전치사라는 게 뭔가의 앞전, 앞에 위치해 있단 말이거든. 그 뒤에 뭔가 말이 따라 나와요. 얘가 뭔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명사가 따라 나와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뒤에 다니고 다닌다. 같이 알아주세요. 그 여기서 보세요. to 다음에 안 끝났고 everyone's surprise라는 명사가 따라 나왔잖아. 그치? 잠시만 여기서도 전치사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하나만 좀 처리할게요. 뭐야? to요.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여기 to everyone's surprise가 안 되는 거야. 자, 전치사 to 다음엔요. 결과가 따라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다시 전치사 to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결과 또는 어떤 부착물이 따라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I go to school. 내가 학교로 가요. 자, I go. 내가 갑니다. to. 그 결과물이 뭐인 거죠? 학교인 거죠. I go. 내가 갑니다. 그래서 내 몸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붙어있게 되는 곳이 어디죠? 학교인 거죠. 아, 전치사 to 다음에 결과나 부착물이 나오는 거야. 봐봐. They voted the woman. 그들이 그 여성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 결과 그 여성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여성이 그 결과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다음 볼래요? Attach a recent photograph. 최근의 사진을 붙이세요. 이 사진은 어떤 결과물에? 아, the form. 그 문서 형태. 즉 서식에다가 붙이세요. 됐잖아. 됐죠? 맨날 전치사 수 나오면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로라고만 외울 게 아니라 to 다음에는 결과나 부착물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이 문장 해석이 될 거야. 봐봐. 제인이 마침내 그를 위대한 선생으로 만들었어. 아, 그 결과 모두가 놀랐네요. To everyone's surprise. 모두가 놀라게도 말이야. 결과적으로 모두가 놀라게도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와우, 감탄사라는 품사가 있죠. 저거 외에도 뭐 관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기 a great teacher의 a가 이제 관사죠. 감탄사, 관사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 나오는 모든 품사들이에요. 명사, 대명사 두 개,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감탄사, 관사 이렇게 해서 됐죠? 영어 8품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다루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쓰이는 것들 보면요. 여기는 감탄사나 관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놓겠습니다. 문장에서 꼭 뭐 중요한 성분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저랑 수업할 때 명사를 저는 N, noun의 줄임말이죠. 이라고 쓸 거고 동사를 V, verb의 줄임말이죠. 라고 쓸 거예요. 형용사를 ADJ라고 쓸 거예요. adjective의 줄임말이고요. 부사를 ADV, adverb 이렇게 쓸 겁니다. 전치사를요 그냥 전자만 따서 쓸게요. preposition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전자만 따서 쓰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문장의 품사예요. 근데 이제 품사라는 건 보통 이제 어떤 거냐면 얘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 관객이에요. 관객.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압니다. 관객이에요. 이 관객들이요. 야구 경기가 됐든 극장이 됐든 좌석을 사서 정해진 좌석에 앉아야 되죠. 그 관객들이 앉아야 될 정해진 좌석이 바로 문장 성분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면요. 문장의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준 주어라는 친구가 있고요.
동작을 나타내주는 서술어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라는 친구도 있고요. 뭔가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라는 친구도 있어요. 얘들은요, 왜 제가 좌석이라고 정해놨나? 잘 들어보세요. 품사 자체는요, 관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극장 가실 때 매번 갈 때마다 지정석 있나요? 피디님, CGV 갈 때마다 지정되어 있는 좌석이 있고 메가박스 갈 때마다 지정되어 있는 좌석이 있어요? 없죠? 얘들이 딱 그런 친구들이에요. 얘들이 문장 내에 제일 앞에 쓰여야 된다, 중간에 쓰여야 된다, 제일 뒤에 쓰여야 된다. 얘들은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얘들이 어떤 좌석 티켓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문장 제일 앞에 가느냐, 중간에 가느냐, 뒤에 지느냐가 정해지는 거지. 얘들 자체로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관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장 성분이라는 건 좌석이에요. 피님, 극장 갈 때마다 좌석의 위치가 바뀌어요? K1열이 언제는 문 제일 앞에 있다가, 언젠가는 K1열이 스크린 제일 앞에 있다가, 언젠가는 K1열이 좌석 한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요. 의자의 위치는 그대로죠. 얘는 위치가 고정인 거예요. 자, 문장 성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이고. 주어, 제가 주로 subject S라고 쓰는 친구는요, 문장의 제일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서술어, 원래는 PV라고 쓰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V라고 적어볼게요. 제가 보통 V라고 쓰는 서술어는 주어 바로 다음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어, object라고 쓰는 O라고 쓰는 이 목적어는 동사 다음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compliment라고 쓰는 이 보어는요, 오케이, 위치가 어떻게? 동사 바로 다음 혹은 목적어 다음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목적어 다음, 목적어 없는 문장에서는 동사 다음으로 고정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수식어는요, 보통은 제가 그냥 괄호로 묶어버립니다. modifier이라고 저는 따로 안 써요. 괄호로 묶고 이렇게 해서 뭘 수식해 주는지 해야 쓰는데, 수식 받는 말 앞뒤에 들어가도록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관객과 좌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객이 어떤 좌석에 들어갈 수 있냐? 마음대로 다 들어갈 수 있냐? 즉 명사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과 달라요. 어떤 자리에 들어가지 다 정해져 있다니까. 자, 요거는 조금 외워두세요. 명사, 대명사는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호가 뭐고 이게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얘들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매강 들어갈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어 동사 정도는 아실 텐데 웬만하면 목적어 보호 같은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강좌 들어갔을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수로 자리에만 들어가야 돼요.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됐나요? 형용사의 위치 헷갈리지 마세요. 이 친구는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식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됐지? 그리고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하죠. 그 다음 부사라는 친구는요, 죽었다 깨나도 수식어 자리에만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때 수식할 때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을 수식해 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 제가 이거 적어 놓으면, 표로 그려놓으면 정신이 없으실 테니까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냥 이거 자체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나, 즉 그래서 보어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요 4개의 품사가 쓰이는 위치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왜? 이걸 가지고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주어 동사를 쓰고 뒤에 목적어를 써야 돼요. 자,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죠? 피디님?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동사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밑줄 치고 어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묻는 게 수능이라니까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면요, 문법 문제까지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 강좌에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됐나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막 수업 중에 주어, 목적어 어떻고 명사가 어떻고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쓸 건데, 이 표현들의 의미가 뭔지를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요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1강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써야 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여기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잘 따라오시면 돼요. 강좌명이 괜찮아 너만 모르는 것이 아니야 입니다. 매년 시작할 때 보면 강좌명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제 강좌명은 이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떻든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지금 이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노력과 앞에 서 있는 강사인 조정식이라는 사람의 컨텐츠 제작 능력을 믿어주신다면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겠죠. 지금 모르는 건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모르는 채로 들어가는 게 쪽팔리는 거죠. 지금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OT를 듣고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되신 분들만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철저하게 복습하신다면 적어도 이 강좌가 끝났을 때 고1, 2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 고3, 3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